안녕하세요. 16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그 외 오프시즌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든 헤이워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웨스트브룩과 존 월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4년 120밀리언의 계약으로 샬럿 호네츠로 이적하게 된 고든 헤이워드는 현재 샬럿의 구단주인 마이클 조던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여름 헤이워드의 신인 계약이 끝나던 시점 마이클 조던은 헤이워드에게 맥시멈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 계약은 오버페이라고 불리면서 조던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원 소속팀인 유타는 깊이 생각한 끝에 그 계약을 매치하며 헤이워드의 이적이 불발됩니다. 이번 화에는 복잡한 NBA 용어들을 잠깐씩 정리하는 잠깐 NBA 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인 앤 트레이드입니다. 프리에이전트 선수를 영입할 때 있어서 새 소속팀의 사정이 있어서 바로 FA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 원 소속팀과 재계약을 하고 트레이드로 이적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인 앤 트레이드에서 원 소속팀은 어느 정도 자산을 받고 선수를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 소속팀에서는 현재 팀 샐러리로 영입이 불가능한 선수를 영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든 헤이워드는 이와 같은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 샬럿 호네츠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오퍼 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FA의 경우 타 팀의 오퍼가 있더라도 바로 이적하지 못하고 원 소속팀에서 당 계약을 매치할 경우 원 소속팀에 남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룰이 있는 것은 NBA는 소프트 캡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외 조항으로 팀 전력을 셀러리 캡 이상으로 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든 헤이워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든 헤이워드는 유타와 연장 계약이 된 후 3년을 더 뛰고 은사 브래드 스티븐슨이 있는 보스턴으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보스턴으로 이적하고 고든 헤이워드는 개막전에서 시즌 아웃급의 부상을 당하고 그 후 부상 후유증과 팀 내 적응 문제로 실력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하였습니다. 한편 샬럿은 헤이워드 같은 역할을 해줄 선수로 니콜라스 바톰을 점찍었고 5년 120밀리언이라는 거대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팀 역사에 남을 만한 최악의 영입이 되어버렸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고든 헤이워드는 조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샬럿 호네츠는 고든 헤이워드를 데려오기 위해 니콜라스 바툼을 방출하는 초강수를 두며 헤이워드를 영입했습니다. 여담이지만 헤이워드는 참 돈복이 많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샬럿과의 계약을 통해서 커리어 세 번째 맥시멈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시 300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거금인데요. 3억 달러 정말 대단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든 헤이워드가 장점이 많은 선수인 것은 맞지만 올스타 선정이 딱 한 번밖에 되지 않은 선수란 점을 감안하면 부상으로 인한 불운과 부족한 상복을 돈으로 메운 경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고든 헤이워드는 팀 내 젊은 선수들을 받쳐주는 베테랑 역할을 하면서 능숙한 경기 조율로 젊은 선수들을 보조하고 팀 공격의 중심을 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든 헤이워드의 부상 경력과 거대한 연봉 등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고든 헤이워드가 샬럿에서 큰 활약을 할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NBA를 깜짝 놀라게 한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휴스턴 로켓츠의 러셀 웨스트브룩과 워싱턴 위저즈의 존 월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이를 통해 휴스턴은 존 월과 1라운드 픽을 받게 되고 워싱턴 위저즈는 러셀 웨스트브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트레이드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스턴의 경우 제임스 하든의 절친이자 전직 MVP였던 웨스트브룩을 야심차게 데려왔지만 둘의 시너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워즈는 하든이 웨스트브룩보다 존 월을 더 파트너로 놨다고 평가했다라면서 하든이 웨스트브룩에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행스럽지만 두 선수 간에 인간적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는 휴스턴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초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현재 하든과 존 월의 파트너로는 대권에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하든이 팀에 언해피를 띄울 경우 하든을 트레이드하며 리빌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NBA 상식 시간입니다. 워즈는 유명한 NBA의 칼럼니스트로 풀네임은 에이드리안 워즈나로스키입니다. 다른 기자들보다 뛰어난 공신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워즈가 트위터나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거의 사실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은 언해피입니다. 언해피는 NBA 선수들이 현재 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선수가 언해피를 선언한다면 여러 커뮤니티에서 각종 트레이드 루머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언해피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선수가 직접 팀에 트레이드 요청을 하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왜 이 트레이드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년 만에 존 월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팀 내 에이스는 브래들리 빌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존 월은 좋은 선수인 것은 맞지만 에고가 지나쳐서 예전에 팀 동료 마신 고탁과도 불화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에이스에서 밀린 현실이 싫어서 팀에 언해피를 띄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 월은 트레이드를 요청했냐는 말에는 노코멘트로 답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존 월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존 월은 거대한 연봉 규모와 부상 경력이 있으므로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웨스트브룩 외에는 트레이드 대상이 딱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존 월의 처리가 급했던 워싱턴이 웨스트브룩과 트레이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잠깐 NBA 상식 시간에서는 슈퍼맥스 계약과 에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맥스 계약의 정식 명칭은 Designated Veteran Player Extension, 지정선수 연장 계약입니다. 뛰어난 프랜차이즈 선수를 원 소속팀에서 기존 맥시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줌으로써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8, 9년차 선수여야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 수상이 있어야 가능한 계약입니다. 팀 전체 샐러리의 35%라는 거대 계약이고 이에 따라 슈퍼맥스를 수령한 선수는 리그에서도 손꼽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스테판 커리와 데미안 릴라드 등이 있고 이번 트레이드의 두 주인공 존 월과 러셀 웨스트브룩도 슈퍼맥스 계약자입니다. 에고는 정확히 한국어로 딱 번역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고집, 자존심, 집념, 승리를 향한 열망,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에고가 강한 선수는 보통 고집쟁이거나 팀의 에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고가 지나칠 경우 팀을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동료들과 다투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레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워싱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을 이룰 확률이 워싱턴 쪽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존 월의 경우 이번 시즌 휴스턴에서 부상 없이 뛰면서 전성기의 실력을 보여주며 하든과 좋은 케미스트리를 만들면서 하든의 잔류를 도와야 합니다. 한편 웨스트브룩의 경우에는 브래들리 빌과 콤비를 맞추면서 팀을 플레이오프에 안착시키고 하치무라 같은 젊은 선수들의 멘토가 되는 것이 주요 목적일 텐데요. 워싱턴 쪽이 목적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달성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 클래스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존 월이 뛰어난 선수인 것은 맞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은 전 MVP 출신이고 올스타 선정 횟수, 올 NBA 선정 등에 있어서도 존 월보다 훨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존 월은 약 2년 만에 팀에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의 진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팀 분위기에 있어서도 워싱턴 쪽이 훨씬 낫습니다. 현재 휴스턴은 하든의 트레이드 루머가 뜨면서 팀 전체 분위기가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한편 워싱턴은 현재 젊은 팀으로서 지난 시즌 동부 10위를 차지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이 가세한다면 언제든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는 팀입니다. 또한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워싱턴이 진출하게 된다면 팀 케미스트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환영이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